네, 생리학 비대면 수업 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트립신, 카이모트립신 얘네들은 엔도펩티데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르복시 펩티데이즈는 역시 엔도펩티데이즈. 엔도펩티데이즈는 그 펩타이드 결합을 안에서부터 들어가서 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라이페이즈, 아밀레이즈, 리보뉴클레이즈, 디옥시리보뉴클레이즈, 디옥시리보뉴클레이즈는 다 뭡니까? 헥산을 분해하는 효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보 아밀레이즈는 당연한 얘기지만 이 다당류를 포도당과 말토즈 단위로 분해하는, 우리 아는 알파 아밀레이즈, 베타 아밀레이즈, 글루코 아밀레이즈 뭐 이런 것들이 있었었죠. 네, 라이페이즈는 중성지방 트리아실글리세롤을 몰로 유리지방산과 모노글리세라이드로 또는 글리세롤 하나와 유리지방산 3개로 분해하는 것들을 라이페이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트립신, 카이모트립신 얘네들은 펩티드 결합을 파괴해서 단백질을 펩티드로 분해하는, 카르복시 펩티데이즈는 오타. 자, 책 몇 페이지죠? 제가 페이지를 알려드릴게요. 이거 오타예요. 거기 297페이지에 이 표 10-2가 있는데 요 부분 있죠? 제가 커서로 알려드릴게요. 요 부분, 요 카르복시 펩티데이즈의 엔도펩티데이즈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엑소 펩티데이즈로 바꿔주셔야 돼요. 제가 다음 주에 학교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이 부분이 우리 책에 오타가 났어요. 그래서 그 부분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카르복시 펩티데이즈는 그 전구체인 프로카르복시 펩티데이즈로 분비가 되어서 트립신에 의해서 카르복시 펩티데이즈로 되고, 카르복실기 말단에서부터 순서대로 가수분해하여 펩티드를 아미노산으로 분해시키는 엑소펩티데이즈다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 요 그림이죠, 요 그림. 엔도펩티데이즈 보세요. 여기 펩타이드 결합을 중간에 끊는 거예요. 엑소펩티데이즈는 끝에서부터, 말단에서부터 자르는 거죠. 말단 하나씩, 둘씩, 셋씩, 넷씩 이런 식으로. 엔도펩티데이즈는 중간에 랜덤하게 들어서 뚝 잘라서 이렇게 뭉탱이로 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도펩티데이즈는 아밀레이즈로 치면은 액화효소를 볼 수 있죠. 액화효소. 그 다음에 엑소펩티데이즈는 베타 아밀레이즈, 당화효소로 볼 수가 있겠죠. 비교를 그렇게 한 겁니다. 딱 그렇다는 말은 아니고. 예. 그 다음에 전문 분야에서 최장의 알파 아밀레이즈는 이거 나오죠. 타액 중에 함유된 아밀라제보다 효소 활성이 강력하여 익히지 않은 전분과 글리코겐까지 분해하여 이당류인 메가당으로 만들어준다. 그러나 셀룰로즈는 분해되지 않는다. 자, 지방 분해요소 췌장 리파제는 췌장에서 분비된 직후에는 작용이 약하다. 담즙산염, 바일솔트 또는 바일 애시드라고 해도 그게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그 작용이 강화가 된다. 지방을 지방산과 글리세롤, 모노글리세라이드로 가수분해한다. 이때 담즙산염이 부족하면 지방의 가수분해가 장애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체액의 분비가 부족하면 여러 영양소의 소화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며 특히 지방과 단백질의 소화 장애가 현저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 꼼꼼하게 읽어주셔야 돼요. 제가 좀 빠르게 읽은 것 같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여러 번 읽어주셔야 되는 게, 영양생리학에서는 늘 좀 말씀드리지만 생리학 파트 중에 한 분야인 영양생리학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영양사 시험에도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체액 분비의 조절은 신경성 조절인 반사작용과 호르몬의 작용을 받는데 반사작용보다 호르몬의 조절이 더욱 중요하다. 세크리틴과 판크레오자이민,
콜레시스토킨인은 십이지장 점막에서 분비가 돼서 체액 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이다. 아우 영양사 시험에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십이지장 점막에서 분비가 되느냐 아니면 이게 뭐 췌장에서 분비가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게 까다롭게 문제를 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잘 체크해서 어디에서 분비가 되는지, 뭘 활성화시키는지, 뭘 촉진시키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꼼꼼하게 봐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공부는 일단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사실은 선생이 하는 역할은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플러스 뭐죠? 어디가 어떻게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팁을 주는 그런 그 역할이기 때문에 사실은 스스로 읽고 익히고 머릿속에 넣고 답안을 골라내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스스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디가 중요하다, 어디를 어떻게 봐야 된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생각들을 해야 된다. 그 정도 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화, 흡수, 분비 이쪽에서는요. 첫 번째 땡땡이와 두 번째 땡땡이 특히 세크레틴하고 판크레오자이민 콜레시스토킨이 십이장 점막에서 분비가 되어서 하는 일은 체액 분비를 촉진한다. 이런 부분들을 잘 읽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 십이장 점막의 산성 상태 위 내용물이 아까 미즙은 위에서 내려오면 산성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체액이 알칼리로 만들어 준다고 했었잖아요. 아무튼 산성 상태 내용물이 접촉이 되면 십이형 점막 상표에 존재하는 S세포에서 세크레틴이 합성이 되어서 췌장으로 분비가 되고 상피세포로부터 탄산이온 또는 중탄산이온과 수분의 분비를 촉진을 시킨다. 그래서 세크레틴의 자극에 의해서 분비된 체액이 중탄산이온이 풍부한 액으로 소화효소는 거의 함유하지 않는다. 세크레틴은 소화효소잖아요. 효소는 거의 대부분이 또 뭐라 그랬죠?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그러니 27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펩티드 호르몬이다. 분자량은 약 5천 정도이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고 27개 5천 중요하지 않고 세크레틴은 보다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펩타이드 호르몬이다. 또 위 내용물 중에 단백질, 분해 탄물 등이 십이장 점막에 도달을 하면 점막 상표에 존재하는 아이세포에서 판크레오자이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합성이 되는데 선세포에서 소화효소가 풍부한 체액을 분비하도록 한다. 판크레오자이민에 의해서 소화효소가 풍부한 체액의 분비가 일어난다. 얘는 역시 아미노산이 33개, 숫자 중요하지 않고요. 구성되어 있는 펩티드 호르몬인데 분자량이 5천이다. 숫자 중요하지 않고 앞에 있었던 뭐예요? 요 세크레틴과 마찬가지로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뭐다? 펩티드 호르몬이다. 콜레시스토킨하고 판크로이자민이 같은 화합물질이다. 가스트린도 체액의 분비를 촉진한다. 체액은 뭐였죠? 약 알칼리성이었고 한 8.5에서 8.8 정도 되는 그 안에 인슐린이나 또는 글루카곤 같은 것들을 함유하고 있다. 이렇게 앞에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화작용에서의 간은 붉은 담색. 담색은 연한 색깔인데 해석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붉은색, 선홍색의 큰 장기죠. 체내에서 큰 장기에 속해요. 1.2에서 1.6kg 정도 되는 여자는 1.2, 남자는 1.4kg 정도. 이제 병적인 증상으로 간이 커지거나 간이 무거워지거나 뭐 그럴 수 있죠. 간 비대증. 간의 부피는 1리터 정도.
무게는 1.2에서 1.6kg인데 부피는 1리터 정도 되고, 그러니까 밀도가 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부피에 비해서 무게가 좀 더 많이 나갑니다. 비중이 1.2에서 1.4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비중과 밀도의 관계 정의 다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인체에서 가장 큰 하나의 선, 글랜드는 선 또는 셈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뭔가가 분비되는 위치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갑상선, 갑상샘, 침선, 땀샘, 땀선, 한선이라고도 하죠. 한선, 땀샘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간에는 1분에 1500ml의 혈액이 출입하고 있다. 혈액이 풍부하다. 오른쪽 횡격막의 아래이다. 우엽, 좌엽, 이상엽, 방형엽의 4개 엽으로, 이 엽도 역시 잎사귀 엽자입니다. 좌엽의 우엽보다 작고 위에 윗부분, 우엽 아래에는 담낭이 있다. 담낭, 걸블레더라고 있습니다. 담낭, 담즙이 저장되는 그 주머니가 담낭이죠. 간은 딱 그렇진 않지만 육각형 모양, 직경이 한 2mm 정도 되는 간 소엽들이 헤파틱 러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헤파타이티스, 헤파 이런 말이 들어가면 전부 다 간이에요. 간. 얘들이 모여서 이루어져 있고, 간의 작은 잎사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간소엽은 간의 구조 및 기능상의 단위이다. 50만에서 100만 개. 그러니까 2mm 정도 되는 작은 단위들이 쫙 50만에서 100만 개에 모여가지고 간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 소엽에 중심 정맥이 있고, 혈액이 하루에 1시간에 1분간 1.5리터가 혈액이 들락날락하고 있으니까 굉장하죠. 이 혈액이 굉장히 많이 출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 정맥이 있고 그 주위를 둘러서고 간세포 삭. 이 삭은 어디서 봤죠? 신경삭, 축삭돌기 거기서 많이 봤었죠. 헤파틱 셀 코드. 색은 뭐라 그랬죠? 뭐 기둥, 뭐 이렇게 뭉탱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우리말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 의미를 파악하는 게 암기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찾아서라도, 한자를 인터넷에서 찾아서라도 여러분들이 꼭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이버는 절대 검색하지 마시고, 사실은 이거는 뭐 수업 때마다 학기마다 무슨 과목에서는 다 하는 이야기지만, 네이버 검색으로는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다 이렇게 보면 되고, 오히려 잘못된 그런 오류가 있는 그런 지식을 얻을 수가 있고, 구글링은 사실 조금의 테크닉이 필요해서 한 1, 2주 정도의 숙련이 필요하지만, 요즘에는 그래도 AI가 많이 발달해서, 제가 지난주에 어디 가서 좀 그 뭐죠? AI 그 교육을 한 2시간 받고 왔는데, AI 검색 엔진 세 개를 깔아버렸어요. 추천을 받고. 그랬는데 AI도 사실은 오류가 많고 틀린 지식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교차 검증을 해서 AI 한 두세 개 엔진으로 검색을 하고, 그런 다음에 구글링을 통해 가지고 논문이나 공적인 자료 같은 것들과 비교를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검증을 하는, 그런 테크닉이 좀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공부할 땐 그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어, 학교 도서관에서 문헌을 찾아보고, 학교 도서관에 뭐 많이 있겠어요? 어느 학교다 그렇지만 많이 없죠. 그럼 국회 도서관도 가보고 중앙 도서관도 가보고 검색을 하다 보면 외국 대학의 도서관에 좋은 자료가 있는 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당시는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라 전화는 할 수 있지만 뭐 원활하지가 못하니까 팩스를 보내요. 그 학교 도서관에. 그래서 내가 어디 어디 있는 누군데 이러이러한 자료가 너희 도서관에 있는 걸로 검색이 되어서 예, 그 자료를 좀 쓰고 싶으니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럼 걔네들이 답장이 와요. 팩스로 또 복사비랑 뭐 비용이랑 그 다음에 이제 보내는 복사해서 한국으로 보내는 우편 비용 같은 것들을 이제 말해줘요. 그럼 그걸 또 보내요. 그리고 우리 팩스 번호 보내줘.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그 논문이나 문헌 책 같은 걸 찾아가지고 복사를 해서 봉투에 넣어가지고 우리 학교로 저한테로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문헌을 하나 복사한 문헌을 외국에서 받으려면 최소한 최소 2, 3주에서 그건 정말 빠른 거고 한 2달, 석 달 정도까지 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미국이나 영국 애들은 우리처럼 그 사무 처리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우편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석사 박사 논문을 쓸 적에 외국 논문을 인용할 것 같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논문을 주제를 잡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논문 주제와 관련된 레퍼런스 그런 그 참고 문헌을 제일 먼저 찾아내야 그 논문들 참고문들이 내 손에 들어와서 그걸 해석을 해가지고 논문에 인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즘 생각하고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경우가 있어 하겠지만 인터넷이 스마트폰이 보급된 게 정말 30년도 안 된 최근이다 보면 그 이전에 공부했던 사람들은 다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석사 때 연구소에 들어가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어느 학교에 어떤 외국에 있는 큰 도서관에 어떤 논문들이 있는지 그 논문의 제목과 앱스트랙트 초록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그런 CD 컴팩트 디스크가 거의 수백만 원 돈으로 거래가 되고 그걸 이제 국제적으로 파는 거죠. 그래서 개인은 사기 사실 쉽지가 않고 학교 또는 연구소 같은 데서 저희 연구소에 이제 식품 쪽에 그런 CD를 그 여러 장 사가지고 연구소에 있는 컴퓨터 랩에다가 놓고서는 거기서 이제 우리가 검색을 해서 제목과 초록 앱스트랙을 이제 검색이 되면 그 논문이 있는 그 서적이 있는 연구소라든지 학교에 연락을 취해가지고 논문을 받는 거죠. 그 정도만 해도 굉장히 수고가 많이 적어졌다. 아무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네 번째 땡땡이 보면 간세포sak의 다각형의 간세포가 이 열로 줄을 서 있고 외측에 모세혈관이 있고 이 모세혈관이 모세혈관 망을 만들고 있고 물질 이동을 쉽게 해준다. 그리고 모세혈관 내에 쿠퍼셀이라고 하는 간 대식세포가 존재한다. 간도 대식세포를 가지고 있구나. 그 이름이 뭐다? 쿠퍼셀이구나. 간의 모세혈관에 존재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의 특징에 간의 구조가 복잡하다. 왜 다른 장기와 달리 굉장히 복잡해야 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역할이 다른 두 종류의 혈관이 간 안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 간은 사실 인체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화학 공장이에요. 인체 화학 공장이에요. 대사와 분비에 어마어마하게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는 간 동맥, 산소와 영양을 간에 공급하고 하나는 정맥혈인데
장에서 흡수된 영양소를 간으로 운반을 하고, 그래서 간에는 간 동맥과 정맥이 있는데 얘네들은 다 산소와 영양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하고 있다. 간에 흐르는 혈액은 5분의 1이 간 동맥, 나머지 한 80%가 문맥에서 온다. 자, 간은 이런 식으로 생겨 있어서 간과 위가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하고 그 간 바로 밑에 췌장이 있고요. 췌장과 간 밑에 사이드로 뭐가 있죠? 담낭이 있습니다. 췌장의 분비선을 옆에 B번 그림으로 확대시켜 놓고 여기 췌장의 란게르한섬, 요게 란게르한섬이죠. 여기서 뭐가 분비된다?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분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간과 담도, 담낭이 여기 있고 이 담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담낭이 보이시나요? 여기 초록색 여기 살짝 보이죠? 여기 담낭. 그리고 담낭에서 담관, 이 담관이 이렇게 12제장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역시 간과 또 담낭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야지 간에서 담즙을 만들어서 담낭에 저장을 하고, 담낭에 저장된 담즙이 지방을 먹었을 때 12장으로 분비가 되겠죠. 자, 간은 화학 반응,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화학 반응과 물질 대사의 중심, 센터예요. 그래서 간은 거대한 화학 공장이다. 간에서 하는 기능을 우리가 밖에서 만들 수가 있다. 근데 밖에서 만들려면 공장 단위가 아니라 큰 공단 단위의 어마어마한 그 팩토리 컴플렉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간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5대 영양소의 대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장에서 흡수된 여러 가지 영양소는 간목을 거쳐서 간내로 분석, 간에서 대사가 된다. 그러니까 모든 영양소 이런 것들은 다 간에서. 간은 영양소의 저장 기관이다. 글리코겐, 지방, 단백질을 비롯해서 철분, 코발트 같은 무기질, 각종 비타민을 저장했다가 필요시에 이들을 체내외 기관과 조직에 공급을 해준다. 간은 대사의 본체, 저장의 본체, 운반의 그 길목. 간 저장 전체 저장된 간은 또 글리코겐을 저장하죠. 왜? 비상시에 혈당을 조절을 해야 되니까 100g 정도다. 근육에는 얼마? 200에서 250g 저장할 수 있다 그랬죠. 간에 축적된 지방은 정상시에는 간 중량의 2에서 6% 정도. 간은 여기 띄어쓰기 해야 돼요. 2에서 6% 정도임. 그다음 띄고 또는 줄바꿈 한 다음에 간은 담즙을 생성하여 지방의 소화 흡수를 도와준다. 간이 담즙을 만들어내는데 뭘로 만든다 그랬죠? 원료가 콜레스테롤을 데렸다가 담즙을 만든다고 했죠. 담즙은 간 세포에 의해서 모세담관이라고 불리는 작은 관으로 분비가 된다. 담낭은 담즙을 농축하여 저장하고 담낭이 수축되면 담관을 통해 담즙이 분비된다. 어디로? 십이지장으로. 왜 수축이 되느냐? 지방을 먹으면 담낭을 제거해도 간의 담즙 생성이나 분비에는 지장이 없다. 실제로 많은 동물도 담낭이 없고,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지만 담낭을 제거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요즘에. 제 주변에도 벌써 제 지인 중에 벌써 서너 명이 담낭을 제거한 수술을 받은 경력이 있다. 담즙은 담즙염을 갖고 있고요. 콜레스테롤이 담즙염의 그 원료니까 콜레스테롤 갖고 있고요. 레시틴 갖고 있죠. 담즙은 뭐죠? 양극성 물질이잖아. 그래서 지방을 유화시키는 역할을 하잖아.
레신도 갖고 있고 중탄산 이온과 다른 염류, 미량 원소들, 담즙색소, 유기물 대사의 최종 산물들 요거 꼭 기억하고 중요 표시를 좀 해주세요. 담즙 염하고 레신은 간에서 합성이 된다. 뭘로? 콜레스테롤로. 담즙은 소장에서 지방의 유화 작용을 한다. 중탄산 이온은 치위장의 산 중화 작용을 도와주고 변을 통해서 체외로 배출이 된다. 이때 담즙이 섬유질 같은 거에 섞여가지고 같이 배출될 수 있다. 그래서 똥색이 갈색인 거다. 담즙 색소는 햄이 파괴되면서 만들어진다. 햄은 뭐죠? 적혈구에. 그래서 진한 검정색이지만 이게 좀 희석되면은 갈색, 붉은색 계통이 됩니다. 간세포는 혈액으로부터 빌리루빈을 끌어온 뒤에 담즙을 통해서 분비되고 그래서 고동색으로 변한다. 소변이 황색인 것도 뭐다? 담즙 색소이다. 지방의 소화 흡수에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까지 보고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오프라인에서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